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데스크.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2년 첫 시청자위원회는 가장 먼저 코로나19 시대 K방역 상황을 세밀하게 다룬 탐사보고서 기록, 사투편에 대한 여러 위원의 응원과 격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또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관련해 YTN 여론조사 보도를 눈여겨 살펴봤습니다. 이 밖에도 시청자들이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쉬운 미세먼지 농도 표기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알찬 비평과 고민으로 꽉 찬 이번 1월 정기회의 내용 곧이어 확인해보시죠.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부족함 없는 방송을 위한 그날까지 시청자 의견에 YTN이 응답합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강진원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YTN과 함께 잘 찍고 잘 뽑자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뜻깊은 이벤트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YTN 와플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스타들의 뽑기 도전 영상을 시청한 뒤 응모해 주시면 됩니다. 이벤트 참여에 관한 자세한 설명 YTN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민데스크는 1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YTN 시청자위원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선 관련해서 여론조사 관련된 건데요. 여론조사 발표를 하면은 모든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숫자입니다. 누가 몇 %이냐, 누가 박스권을 탈출했느냐, 제3의 후보가 더 올라갔느냐, 그 표가 어디로 갔느냐, 이게 정말 숫자 놀이의 관심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방송 보도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은 시청자들은 잘 모르죠. 이게 ARS 설문조사를 한 것인지, 전화 면접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ARS를 할 경우에 어느 후보가 좀 더 높게 나오는 경향성이 있고, 전화 면접 방식을 하면 어느 후보가 조금 더 높게 나오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양상들에 대한 차이점들을 좀 소개해줘야 되는 프로그램이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숫자만 단순 비교해서 보여줄 것 같으면요, 사실 그래프 띄우고 그냥 앵커가 읽어주고 말면 끝이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자막이 나오는데요. 이 설문조사 방식이 ARS로 했는지 면접조사 방식으로 했는지가 잘 안 나온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론조사 발표 방식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것이 있으면, 오늘이 ARS면 그 전에 전화 면접 방식하고 비교해가지고는 경향성들을 좀 이렇게 놓고 보여주는 방식도 저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또는 여론조사 방식에 너무 기대서 시청자들이 자기가 보는 것만 보도록 하는 방송이 되지 않도록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공정성이라는 것은 그런 데서 나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충분한 고지 아니면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제가 개별 방송사를 다 이렇게 일일이 모니터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본 수준에서는 YTN 출연 과정에서는 상당히 많이 고지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부족하죠. 말씀하신 대로 현업에서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문제고, 이런 식의 경주마식 보도가 과연 대선의 본래의 의미를 조명하고 또 심지어는 시청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좀 회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장 솔루션은, 근본적인 솔루션은 지금 저도 해답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론조사가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고지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은 계속 더욱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제가 제기했었던 문제가 팩트와이의 어떤 그 뉴스 컨텐츠로서의 생산이 좀 더 지금의 이 대선 국면에서 또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청들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난 12월 30일 이후로
지금 뭐 어떤 때는 하루에 1개, 일주일에 막 두세 건까지 계속 그 활발하게 콘텐츠가 생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어떤 각 후보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그 이야기들, 공약들을 점검하던가 아니면 그런 환경적인 거, 홍보에 있어서의 적법성 이런 것에 대해서도 뭐 아주 심도가 깊지는 못하더라도 그때그때 시의적절하게 콘텐츠를 생산하고 저희 시청자들에게 또 정보를 전달해 주셔서 저는 무척 반갑고 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선 국면이 사실은 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어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그 대선 후보들의 토론도 뭐 아주 활발하게 아직 그 시작되지 않은 상태여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그 팩트와이가 더 많이 그 대선 후보들의 어떤 그 공약들을 지금 거의 매일매일 작은 공약부터 뭐 큰 공약까지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놓치지 말고 저희 YTN의 그 팩트와이를 통해서 더 꼼꼼하게 점검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 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선의 의미를 정책적 과제 측면에서 조명해 볼 수 있는 좀 깊이 있는 보도를 많이 주문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아마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보도가 되고 또 출연도 할 예정입니다. 유권자, 한 분의 유권자를 넘어서서 YTN에 특별히 애정을 갖고 있는 시청자위원으로서는 아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제한된 여건 속에서나마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저도 좀 많이 고민하는데 조금만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월 23일 날 YTN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현재 시행 예정인 법의 문제점을 나는 보도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아직 이 중대재해기별처벌법이 실제 적용된 그런 사례나 판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 그야말로 법적 판단을 하는 핵심 근거가 다 되지 못한다. 또한 실제적으로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기업의 최소한도의 방어권과 피의자의 의견 청취가 절차가 없다. 법 내용에 법에 현재 문제점이 있는 것을 조목조목 좀 취재 중점 취재 보도해서 그것이 빨리 보완될 수 있는 쪽으로 보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붕괴 사례를 보면서 이게 사실은 좀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붕괴 사고 아파트를 보도하는 화면을 보면 그야말로 폭파된 듯한 화면이 주로 이제 눈에 보이죠. 폭파된 듯한 그런 참혹한 화면만 보도할 게 아니라 가급적 그 현장에 설계된 실제의 아파트 설계도 뭐 2디멘전이랄지 3디멘전이랄지 실제 작성된 설계 자료, 도면을 함께 방송을 하시면 보는 분들이 훨씬 쉽게 이해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시청자가 그야말로 잘 보고 이해하기 쉬운 보도 화면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요청을 드리고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해서 일단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많은 한계와 또 공백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원론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도 관심을 갖고 계속 취재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27일 시행에 맞춰서 저희 나름대로 뭐 다양한 업체도 뭐 이제 중소대기업 각각 또 입장이 다른 부분도 있고요. 또 노조 쪽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런 부분은 좀 고루고루 담아내려고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판례가 지속적으로 쌓이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 한계들이 조금씩 극복되지 않을까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제적으로 뭔가 솔루션을 갖고 접근하는 태도도 뭐 지적하신 것처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광주 붕괴 사고 포함한 어떤 그 유사한 어떤 건축물 사고 같은 경우에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그 그래픽 활용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요. 뭐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다만 좀 이번 광주 사고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 조금 오히려 저희 내부에
준비된 역량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지금 그래픽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내에서 이제 선거 방송 준비도 있고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준비도 이미 12개월 중순부터 들어간 상태여서 그래픽 제작 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인원이 현재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조금 어려운 일시적으로 지금 한 두세 달 정도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노력을 경주하는 건 저희들의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해나가겠습니다. YTN 뉴스에서 대선 관련해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다가 오차범위 안과 박을 혼동해서 말을 하거나 표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구체적인 사례까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아마 민원도 지금 제기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그래프 표기 실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실수이겠지만 이게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 되니까 이런 기초적인 실수는 앞으로는 뭐 대선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반드시 없어야 한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특히 또 선거는 더 예민하니까 괜한 오해 받지 않도록 저 여론조사 결과나 그래프 표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시스템에도 혹시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선거 방송 관련해서 오차범위 뭐 안팎 이런 거 혼동해가지고 저희가 지적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방심위로부터 최근에 이 선거 관련 방송 분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계속 이제 그쪽에서 저희 걸 심의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의견 제시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고 권고를 이제 한 건 받았습니다. 바로 그 오차범위 안팎을 이제 잘못 말하는 바람에 권고를 받았는데 물론 이제 법정 제재는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수이긴 하지만 그런 심의를 받았다는 것 자체를 저희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리고 또 관계 당국으로부터 이에 대해서 좀 더 주의하라는 그 가이드라인을 모든 방송사에 다 배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도국, 뭐 보도제작국 등 뭐 선거팀 그래서 모든 유관되는 부서에 다 그걸 회람을 하면서 앞으로 좀 더 주의하라고 그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게 1월 29일자 그 YTN 탐사 보고서 기록 중에 사투라는 편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뭐 일부러 또 찾아본 것은 아니고 우연히 이제 보게 됐는데 정말 YTN이 그 자원도 부족하고 또 여러모로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이런 보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런 보도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에도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 YTN이 유튜브에 있어서 특히 저 보도 채널들 중에는 방송국들 중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탐사 보고서 기록 같은 콘텐츠는 사실 아직 뭐 조회수나 이런 면에서 많은 분들이 보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토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감동했고 이게 뭐 감정적으로 무슨 울림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거의 2년 가까이 지내오면서 우리가 쌓아온 그 과정들을 의료진부터 일반 국민부터 또 의료진, 일반 국민, 정부까지 이렇게 다각도로 다양한 관점에서 그려주심과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가. 이게 뭐 보도로는 굉장히 건조하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다큐멘터리로 그리니까 정말 좋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어서 이게 뉴스로서의 가치는 물론이고 정보도 많이 담겨 있고요. 지금같이 매체가 다변화된 시대에는 사실 뉴스가 조금 따뜻하게 다가가는 그런 기능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상당히 좋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많이 어떻게 하면 많이 보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탐사 보고서 기록이 조금 더 많이 보도돼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 탐사 보고서 기록 사투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서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온라인 홍보에 대한 그런 필요성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홍보는 뭐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제목을 뽑고 썸네일을 제대로 하고 잘 노출되는 곳에 배치하고 이 정도 노력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이제 최근에 그 유튜브에 대한 그 유튜브의 이제 파급력이 커지고 또 실시간 스트리밍 보통 이제 라이브 채널이라고 합니다만 정확히는 그 채널 운영자가 라이브처럼 실시간으로 이제 방송 트는 개념으로 스트림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최근에 저희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이 탐사보고서 기록도 이번에 사투편뿐만 아니라 그 3D 프린터 문제라든가 과거 그 형제복지원 문제를 다룬 거라든가 시적절하게 그 과거에 보도됐던 것도 활용할 수 있으면 저희가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다시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단순 업로드 했을 때의 조회수가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좀 덜 나와서 저희도 많이 안타까웠는데 그나마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면 적게는 수만 명에게, 많게는 수십만 명에게 이렇게 다시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도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YTN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은 날에 이 뉴스 화면의 상단과 하단에 해당하는 미세먼지 정보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는 코로나19 상황과 함께 지역별 초미세먼지 수준을, 또 하단에는 지역별 날씨와 함께 미세먼지 수준을 좋음, 보통, 나쁨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세먼지 수준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좋음, 보통, 나쁨으로 이렇게 표시해서 제공을 하는 부분은 좋지만, 제가 1월 24일 그 방송에서 봤을 때 동일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단과 하단의 미세먼지 수준이 다르게 방송이 되었습니다. 방송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광주 지역의 미세먼지는 하단의 보통이었지만 상단 정보에서는 초미세먼지가 나쁨으로 나와 있었고,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경우에도 하단의 미세먼지는 보통이었지만 상단 초미세먼지는 나쁨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차이일 수는 있겠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차이를 모를 수도 있고, 또 동일한 지역임에도 상단에는 나쁨, 하단에는 보통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시청자로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혼란스럽게 제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좀 신경 써서 어떤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큰 이제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월 22일에 YTN에서 원유 가격 놓고 정부와 낙농단체 진흙탕 싸움이라는 그런 보도를 놓았습니다. 이제 우유 가격 결정 방식에 대해서 정부와 낙농단체가 간에 이제 의견 대립이 심각하다라는 이제 보도를 했는데, 사실 원유 가격 개편과 관련돼서는 YTN에서 굉장히 간단한 내용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정작 이러한 의견 대립이 왜 발생을 했고 원유 가격 개편의 내용이라든지 배경 등에 대해서 또는 시청자들에게 이러한 제도 도입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들이 좀 전달되지 않은 채 양측의 의견 대립이라든지 갈등 양상을 치중해서 보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가 오름으로 인해서 유통 구조나 가격 결정 등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해당 제도에 대해서 좀 더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배경 정보라든지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마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는 요소는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이제 10마이크로그램을 기준으로 나뉘니까 그게 또 최근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그게 꼭 같이 옛날 황사가 올 때처럼 같이 묶여서 오질 않으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또 일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인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뭐 우유 사례 보도 지적해 주시면서 거시적 동향 측면에만 주목한 면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우유를 언급해 주시면서 그 가격 결정 구조의 어떤 문제들, 그리고 그걸로 인한 어떤 시청자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여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제부랑 해서 그런 쪽으로 보도 포인트를 잡아 나갈 수 있게 논의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학생 줄어도 교육교부금 5배, 불합리 vs 교육투자, 이런 기사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이제 언론들은 그 좀 약간 맥락을 무시하고 특정 문구만을 보도해서 비판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그리고 또 전문가들의 인터뷰의 경우도 맥락을 무시하고 특정 문구만 보도하게 되면 그 의미가 다르게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기사에서 그 송기창 교수라는 분의 발언 모습이 첨부가 되어 있는데, 그 해당 기사에서는 그 송기창 교수의 발언이
교육교부금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교육부의 입장에 반대하고 교육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기재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처럼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기사에서 나온 송기창 교수의 발언은 1월 24일 지방교육 재정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기사들을 살펴보면 송기창 교수는 그 교육부 입장에 참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 해당 교수님은 교육교부금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교육부의 입장에 찬성하시는 분인데, 그 해당 기사를 보면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언의 취지가 좀 왜곡되게 인용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기사를 완성하고 이제 그 본인에게 한 번이라도 확인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부터는 이제 뭐 본인에게 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발언 취지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보니까 일단은 그 기사 자체는 기재부와 교육부의 입장을 각각 반반씩 섞고, 아마 송기창 교수님이요, 그분 발언은 맥락상은 지금 교육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자리에 지금 인용이 돼 있는데, 저도 지금 일단 그렇게 읽혔고요. 근데 뭔가 명료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다시 한번 좀 인터뷰의 그 진위가 왜곡되는 방식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 제목에서 저는 이제 언어적인 적절성, 이제 뉴스 보도고 기사문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공공언어의 요건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의 측면에서 좀 살펴봤는데요. 그 공공언어의 요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공공성에 적합한가 하는 의문이 드는 기사 제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김연경도 쇼트트랙 보고 분노, 또 실격, 와 열받네. 뭐 열받네라는 이제 표현이 기사 제목에 있고, 또 이제 복장 위반으로 4개국 실격, 스키 점프 감독 완전 미쳤다. 물론 이제 그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이지만 기사 제목으로 이런 표현들이 사용이 되어도 될까? 이제 공공성을 우리가 공공언어의 요건 중에 하나로 보는데, 이제 공공성으로는 이런 걸 이제 보고 판단을 합니다. 이제 품격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밖에도 뭐 이제 깜놀이라든지 이제 이건 스포츠 기사에서 나온 표현이었고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경제 기사에서 이제 먹튀라는 이제 표현도 이제 제목에 제가 제목만 이렇게 주로 봤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저는 이제 공공언어의 품격에는 맞지 않는다. 굉장히 이제 일상적으로 이런 줄임말들 그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사 제목에 이제 쓰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 센터에서도 보도국에서 생산되는 기사의 제목을 일부 수정하기도 하고, 또 유튜브용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제목 같은 거 올릴 때도 사례로 들어주신 깜놀이나 먹튀 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용 언어로서 부족하다는 데 동의가 되면서도 이미 그 대중들이 많이 쓰고 있어서 전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보도국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정도는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지금 쓰고 있는 언어에 문제가 있다는 거 많이 되돌아보겠습니다만, 그런 고민도 있다는 점은 좀 같이 이해를 좀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앵커우먼과 관련된 혹은 또 앵커맨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내외부적으로 있어서 뭐 질문 겸해서 한번 의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방송사 보도국에서는 앵커가 되거나 앵커우먼이 되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YTN에서는 외주화시키고 있어서 과연 그분들이 책임질 자리에 있는 분들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조금 더 책임지는 자세라면 외주화가 아니라 이제 연륜이 어느 정도 되신 중견급 간부들께서 앵커를 하고 혹은 앵커우먼을 하는 것이 더 순서에 맞지 않는가, 그게 더 책임지는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보도 제작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경영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과 제작, 보도 혹은 편성 이런 부분들을 온전히 분리를 해내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영을 합리화하는 부분으로서의 앵커우먼들의
뭐 고용이나 진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의제로서 앵커와 앵커우먼의 외주화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깊게 의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말씀을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YTN의 발전을 위한 또 좋은 저널리즘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때로는 좀 힘들거나 서로 관계가 어색하고 그럴 때도 좀 더 웃으면서 서로 정 떠밀어주면서 좋은 회의체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가장 빠른 옴부즈맨 프로그램 그 기록을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훈련병에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해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사 댓글로 올라온 의견을 전해드립니다. 육군이 논산훈련소 내 2개 교육대 소속 훈련병을 대상으로 흡연 허용을 시범 적용 중이라는 기사입니다. 1995년 2월 전면 금연 정책이 채택된 이후 27년 만인데요. 의견 수렴을 통해 흡연을 확대할지 여부 등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게 군대냐? 군대입니까? 육군 캠프입니까? 훈련소 흡연을 반대한다는 댓글이 대부분입니다. 흡연 욕구 참는 것도 훈련의 일부다. 실전에서 경계 매복할 때도 담배 피울 거냐? 5주만이라도 참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연이 시대의 흐름인데 역행하는 조치라는 비판도 이어집니다. 인권과 규율을 혼동하지 마라. 흡연이 인권이냐? 그냥 안 좋은 습관일 뿐. 흡연 허용은 인권 보장이 아니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그럴 바엔 술도 마시게 해주고 휴대전화도 쓰게 하라며 비흡연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흡연은 개인의 자유다. 허용하자. 필 사람은 자대가면 다 피는데 굳이 제한할 이유가? 흡연을 굳이 막을 필요가 없다며 환영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소수였습니다. 댓글의 87%는 남성이 쓴 것입니다. 아마도 이미 군대를 다녀온 이들이 상당수일 것입니다. 지금 훈련소에 있는 그리고 입대를 앞둔 당사자들의 입장은 다를 수 있을 텐데 군 당국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해 봅니다. 뉴스를 전하다 보면 영어로 된 시사 용어나 영문 약자를 전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글로 바꿔 쉽게 전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 30일 모니터 보고서는 문 대통령 NSC 주재, 북 모라토리움 파기 우려, 보도와 관련해 자막으로 모라토리움이 사용됐는데 자막만 보면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였다고 평했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보면 앵커가 이 모라토리움이 어떤 뜻인지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 선언, 즉 모라토리움을 파기하는 쪽으로 다가가고 있다며 지금의 상황이 한반도 긴장 상태가 고조되던 2017년과 비슷하다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앵커 멘트를 들으면서 자막을 보면 모라토리움이 핵실험과 ICBM의 발사 유예라는 뜻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공교통량 늘었다지만 LCC, 삼중고의 울상, 저비용 항공사, 저가 항공사를 LCC로 자막 표기하는 것이나 스텔스 오미크론을 BA2로 전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나 앵커는 그 영어 약자가 처음 나올 때 무슨 뜻인지 설명합니다. 물론 영어 약자를 쓰지 않고 잘 설명한 사례도 있습니다. 1월 30일 모니터 보고서는 LG 엔솔 급락, 현대 엔지니어링 연기, 상장의 찬바람, 보도와 관련해 경제뉴스가 전문 용어 등으로 시청자에게 다소 어렵게 받아들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내용을 쉽게 전달했다고 평했습니다. IPO와 같은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우리말 기업 공개로 바꾸어 시청자의 이해를 도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영문 시사 용어는 처음 사용될 때 그 뜻을 전하고 있고 또 최대한 한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막으로 전할 때 더 많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영문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자막으로만 보는 시청자도 고려해 자막을 더 간결하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음성까지 듣는 시청자를 고려해 최대한 많은 내용을 자막으로 넣어야 하는지 더 고민하겠습니다. YTN 뉴스를 보다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제 어른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팩트체크한 이 코너가 정말 우리한테는 좋네요. 우리는 사실은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팩트체크를 해줘야 아,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구나, 저 사람이 진심으로 이야기하는구나, 그래서 새들도 나와서 거짓말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팩트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YTN 방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